지난 시간에는 관보의 어업권 통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어업의 소유 유형이라는 주제로 식민지기 어장 소유의 특징과 변동 양상을 어업권의 신규, 소멸, 이전이라는 세 가지 이슈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보 어업권 면허사항에서 어업권자의 정보만을 따로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면허어권의 소유 유형입니다. 우선 어업권의 신규 취득 시점 기준 소유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업권은 어장에 대한 배타적 소유 권리를 인정하는 물건이지만 그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공유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권의 소유 유형은 당시 공유제인 수산자원에 대한 당시의 이용 관행과 어장의 소유 지배체제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어업권의 소유 형태가 공유, 총유, 단독 소유 중 어느 것에 가까웠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어업령과 어업권을 취득한 어업자의 소유 유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1인이 단독으로 어업권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어업권자는 곧 대표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는 법적으로 소유 주체가 2명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어업령 시행규칙 제7호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신고 또는 면허 출원 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관보에는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어업권이 여러 명으로 공유될 경우 공유자와 대표자를 병기하고 있었습니다. 1914년 1월 28일자 관보 신규 면허 사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면허업 제4934호는 어업권자가 박경필 외 3명, 대표자 김수흥으로 총 4명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단체의 소유는 다시 독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어업자들 또는 어업조합과 장기현 원양어업단 등 일본인 이주어업단체, 부산수산주식회사 등 회사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독리지역의 경우 해창, 목화정, 도리, 촌, 장사, 강리어업자와 같이 특정인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면허어업 제5569호와 같이 어업권자가 강리 체조업자, 대표자 고병구로 대표자가 명시된 사례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이며 일반적인 기재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서 독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어업자들이나 어업조합이 어업권자인 경우 그 어업권의 소유 유형은 총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용어인 총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총유는 법정 용어입니다. 민법상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은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총유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 소유한 것으로 대상물에 관련 관리, 처분 등의 권능은 공동체에 속하고 지분은 구성 전체에 속하나 구성원의 지분권 처분이 봉쇄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즉, 현대의 마을 어촌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촌계원들이 어촌계라는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되어 있고 목적물, 즉 마을어장의 관리 처분은 어촌계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단체의 구성원들은 단체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총유물에 대해 사용, 수익의 권한만을 가지는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무엇보다 각 구성원은 지분을 가지지 않고 이에 대한 분할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합유는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을 꼽을 수 있는데 소유권이 다수인에게 나누어 속하게 되는 점은 공유와 같으나 지분이 공동 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므로 지분이 자유로이 처분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유 지분과는 다릅니다. 즉,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입니다.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것으로 구성원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1909년에서 1921년간 관보에 수록된 어업권을 전술한 소유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켜가 보시는 표입니다. 가장 위의 라인은 어업권의 소유 유형으로 1인, 공동, 단체로 구분됩니다. 1인은 단독 소유, 공동은 지분이 여러모로 분할된 공동 소유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단체는 지역 기반의 총유, 일본인 이주업자 단체의 소유, 주식회사 형태로 구분됩니다. 일본인 이주업자의 소유 형태는 총유, 합유, 공유 모두 가능하나 여기서는 이주업자 단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따로 구분하였습니다. 어업권제도 시행 초기인 1909년에서 1921년간 발급된 어업권 8,961건 가운데 1인 단독 소유가 5,304건으로 59.2%,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는 1,660건, 18.5%, 나머지 단체에 부여된 것이 1,997건, 22.2%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자료의 수집 방식은 복원자료와 정기수록자료 여부에 따라 1909년에서 1914년간과 1914년에서 1921년간으로 구분되는데 1909년에서 1913년간 발급된 어업권 중 복원된 어업권 4,299건 가운데 1인 단독 소유가 2,501건으로 58.2%,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는 706건, 16.4%, 나머지 단체에 부여된 것이 1,092건, 25.4%로 집계됩니다. 1914년에서 1921년간 발급된 어업권 4,662건 가운데 1인 단독 소유가 2,803건으로 60.2%,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는 954건, 20.5%, 나머지 단체에 부여된 것이 905건, 19.4%로 집계됩니다. 1909년에서 1913년간과 1914년에서 1921년간 1인 소유와 공동 소유의 경향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나 이는 초기 7.3%에 달하는 일본인 이주어업자의 단체 소유권이 약화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1914년에서 1921년간 지역 기반 총유는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초기 부여된 어업권은 단독 소유 면허가 절반 이상으로 어업권의 1인 소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도 18.5%에 달하고 있는데 공동 소유는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던 조선시대 어장매매 문기의 지분 매매 사례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업권제도 도입 초기 어업권자 가운데 1인과 특정 소수의 공동 소유 비중이 77.7%로 높은 수준인 것은 특정 어장이나 어구에 대한 권리가 구례부터 주로 1인과 특정 소수가 소유를 독점하여 운영되어 온 가운데 식민지기 어장 소유도 그 연장선상에서 발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 수준에 불과하지만 식민지기 총유 형태의 어업권이 실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서 총유는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이행하면서 일부 어장을 대상으로 강제화한 사항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09년에서 1912년은 강제조항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시기로 이 기간 지역어업자의 총유 실제는 전통적 어촌사회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09년에서 1921년간 일본인 이주업자 단체가 취득한 어업권은 326건으로 전체 어업권의 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어업권 제도 도입 초기인 1909년에서 1913년간 단체가 취득한 면허업이 1092건이며 이 중 일본인 이주어업단체가 취득한 것이 313건으로 이 기간에 부여된 전체 어업권 중 7.3%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14년에서 1921년간에 발급된 일본인 이주어업단체의 신규 면허는 13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비교적 앞선 시기에 속하는 1914년에서 1916년에 부여된 것입니다. 즉, 어업권 제도 시행 초기에 일본인 이주어업의 비중이 상당했으며 어업권 제도의 정착에 이들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908년 이미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 이주어업자는 1146호, 4,820명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성숙할수록 전체 어업권 가운데 일본인 이주어업자 단체의 어업권 소유 비중은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일본인 이주어업자는 1907년에서 1911년까지는 급성장 추세였으나 1912년에는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1915년에서 1921년간은 정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즉, 1910년대 후반에는 어업 경영에 유리한 어촌을 중심으로 이주어업자가 직접 하는, 즉 정착 성공 어촌을 중심으로 이주어업자들이 재편되는 양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 정착 성공지는 울산 방어진, 부산 대변, 영도, 통영이었습니다. 1911년 방어진의 일본인 이주어업자 인구는 285명에 불과하였는데 1921년에는 3,073명으로 증가하였고 영도는 910명에서 4,214명으로 대변은 56명에서 114명으로 통영 입자초인 지금의 장승포 1, 2, 4초는 400명에서 69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입자촌이 소재한 통영 인구는 1921년에는 2,282명에 달했습니다. 실례로 후에 일본 굴지의 수산 재벌로 성장한 하야시 카네소텐의 경영자이자 조선 수산업계의 중심 인물이었던 나카베 이쿠지로가 1915년 본사를 나로도에서 일본인 수산업자가 밀집한 동해 방어진으로 거점을 옮긴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이주 어업자 단체에 대한 어업권 발급의 감소가 곧 일본인 어업자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이주 어촌을 중심으로 집단적 형태로 발달하던 일본인 어업자는 이후 개인, 공동소유 형태로 혹은 또 어업조합을 결성하며 어업권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1920년 이후 어업조합을 중심으로 한 어업권 소유 재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살펴볼 어업권 소유 변동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면허 어업권자의 조선, 일본인 간 비중은 어떠한 양상이었을까요? 이는 초기 어업권의 주도적 소유 주체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단서입니다. 1인 어업권자와 공동 어업권 대표자의 국적 비교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914년 1월 28일자 관보 신규 면허 사항에서 면허어업 제4934호는 어업권자가 박경필의 3명, 대표자 김소홍으로 총 4명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였으며 대표자는 조선인입니다. 이와 같이 어업권의 국적 정보를 어업권자의 성명으로부터 추출하여 정리한 결과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1909년에서 1921년간 1인 단독 소유 5,304건의 면허어업권은 조선인이 3,765건, 71%, 일본인이 1,539건, 29%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909년에서 1921년간 공동 소유 형태로 취득한 1,659건의 어업권 가운데 조선인을 대표로 하는 어업권은 1,173건으로 70.7%, 일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어업권은 475건, 28.6%로 도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인 및 공동 소유 어업권은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7대3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기존의 일본에서 1901년 제정된 구어업법 하에서 어업권 제도를 선엄한 일본인 이주어업자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지기 조선에서 어업권 제도 시행 초기부터 어업권을 취득하고 어업권 제도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당시 조선총독부가 일본에서의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어업조합 규약례를 작성하고 계몽적이고 관주도적인 어업조합의 설립과 그 규약의 제정을 지도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 즉 3할에 달하는 일본인 어업권자의 높은 비중은 식민지기 일본인 어업자에 의한 어자원 수탈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선통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1911년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보의 수는 87,869호로 이 가운데 일본인은 4,339호, 조선인은 83,530호로 일본인의 비중은 4.94%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본인 어업자 호수 대비 일본인 소유 어업권의 비중이 높은 실태는 1921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근대적 어획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일본인 이주어업자의 식민지 조선 어장 개척 및 침투가 활발하였음을 대변하는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표는 당해 말 기준 권리가 실제 유효한 어업권을 유효 어업권으로 정의하고 1913년에서 1921년간 연차별 유효 어업권을 소유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어업권은 권리가 신규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법적 권리가 기한 만료, 포기, 사망 소멸, 취소 등 여러 요건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시는 면허업 처분사항과 주요 내용에서도 확인됩니다. 화면의 표에서 어업권은 1921년까지 약 9,600여 건이 발급되었는데 1914년에서 1921년간 실질적으로 법적 권리가 유효한 어업권은 1913년 말 4,298건에서 1921년 말 6,617건으로 확인됩니다. 실효 어업권은 연평균 5.5%의 성장률로 팽창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소유 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법적 권리가 유효한 어업권의 경우 1913년에서 1921년간 1인 소유 어업권은 1913년 말 2,500건에서 1921년 말 3,774건으로 또 공동 소유 어업권은 1913년 말 706건에서 1921년 말 1,136건으로 지역 기반 어업자가 소유한 어업권은 1913년 말 604건에서 1921년 말 1596건으로 확인됩니다. 1인 소유 어업권은 연평균 5.3%, 공동 소유는 연평균 6.1%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어업자가 소유한 어업권은 연평균 12.9%로 소유 유형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살펴볼 어업권의 소유 변동에서 어업자 단체 혹은 어업조합의 소유가 증가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한편 일본인 이주어업자 단체 및 회사가 소유한 어업권은 각각 1913년 말 313건에서 1921년 말 49건으로 또 1913년 말 175건에서 1921년 말 62건으로 연평균 마이너스 20.7%, 마이너스 12.3%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유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1913년 말에는 1인 소유 어업건이 2,500건으로 전체 4,298건 가운데 58.2%를 점유하였고 1921년 말에는 3,774건으로 전체 6,617건 가운데 57%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1인 소유 어업권의 비중은 1913년에서 1921년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여전히 유지하고는 있었습니다. 공동 소유 비중도 마찬가지로 1913년 말에 706건으로 16.4%, 1921년에는 1,136건으로 17.2% 점유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 기반 어업자 혹은 어업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면허는 1913년 604건 14.1%에서 1921년 1,596건 24.1%로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인 이주어업자 단체와 주식회사는 1921년 각각 0.7%, 0.9%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단체가 아닌 공유 등 어업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변동되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요컨대 식민지기 어업권은 연평균 5.5%의 성장률로 확장 단계에 있었으며 1인 단독 소유, 공동 소유, 총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토지는 일물 일권의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정착되면서 논과 밭의 경우 개인에게 그 소유가 집중되는 구조였으나 어장의 경우 1인 독점적 소유가 50% 이상을 점유하되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16.4에서 17.2%, 총유도 14.1에서 24.1%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구례부터 진행되어 온 어장 사점과 어촌 공동체가 마을 앞 어장을 공동 소유 및 이용 관리하는 어업 관행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식민지기 일본인의 어장 소유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관보의 어업권 통계 수치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업의 소유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허업의 소유 변동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